58페이지 12번부터는 이제 CAPM 관련 내용이에요. 12번 시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보다 위험 보상률이 크다. 시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보다도 위험 보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험 보상 비율 구체적으로 뭐냐면 부담해야 될 위험 필편차 대비 결통이 얻는 프리미엄의 비율이죠. 이게 최대화되도록 해주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죠. 그럼 얘는 뭐와도 똑같은가요? 이게 샤프 지수와 같죠. 투자 성과 평정 지표 중에 샤프 지수 또는 샤프 비율과도 같죠. 위험 보상률을 샤프 지수로 바꿔 표현해도 이론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그림에서 뭘 의미한다. 무위험과 각각 포트폴리오들을 결합한 선, 보통 자본 배분선이라고 하죠. 그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해주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다.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자본시장선, 우리 CM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죠. 자, CAPM에서는 이제 무위험 자산이 존재해. 그래서 무위험 자산과 요 마크이츠론에 도출된 효율적 투자선, 요 곡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들이죠. 무위험과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들을 섞을 때, 자, 무위험과 특정 포트폴리오 섞으면 그때 얻어진 포트폴리오는 무위험으로부터 그 위험 포트폴리오 통과를 그려준 이 직선상의 포트폴리오가 얻어지죠. 무위험과 A를 섞으면 두 개 섞은 포트폴리오들은 요 직선, 무위험과 B 섞으면 요 직선, 무위험하고 M이 시장 포트폴리오죠. 또는 접점 포트폴리오죠. 얘를 섞으면 요 직선상의 포트폴리오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A, B와 섞는 것보단 M과 섞을 때 그림상의 이 기울기가 가장 극대화되죠. 그게 바로 뭐다? 부담하는 필편차 하나당 얻는 프리미엄, 위험 보상 비율 또는 샤프 지수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의미죠. (13번) 보실게요. 무위험 자산까지 포함해서 투자할 경우 개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의 선택은 위험 회피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고,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의 선택은 위험 회피도에 따라 투자자마다 달라진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죠. 첫 번째, 개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의 선택. 요거는 개인의 회피도와 상관없다. 누구나 동일하다. 반면에 무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 선택. 요거는 회피도에 따라 투자마다 달라진다. 그럼 CAPM에서 궁극적인 최적 포트폴리오는 결국 뭐가 돼요? 자본시장선이 무위험까지 존재할 때의 효율적 투자선이고, 자본시장 선상에 있는 애 중에 자신의 기대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점, 곧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자본시장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을 하게 되죠. 자본시장 선상은 어떤 점을 선택할 거냐? 자본시장 선상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섞어서 투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만 섞어 투자하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 차이에 따라서 뭘 달리해요? 무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는 비율을 달리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갑 같은 경우는 무위험과 시장의 절반 정도 배분 투자하는 거죠. 을 같은 경우는 무위험으로 차입해서 위험 자산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훨씬 더 큰 비율로 투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무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 어떤 비율로 섞을 거냐, 이건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냐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것이다. 자, 이때 위험 자산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투자가 다 시장 포트폴리오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장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을 시장 가치 비율대로 포함한 포트폴리오다. 따라서 각 개인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의 시장 가치 비율 맞추어서 자신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나눠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위험 자산에 나누는 비율은 모든 투자가 각 자산의 시장 가치 비율로 다 동일한 선택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 걸 먼저 볼까요? 무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요 중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각 자산들 시장 가치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위험자산 투자비율 선택은 누구나 동일하다. 14번 자본시장 선상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차익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사람이 대출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사람보다 위험 회피도가 크다. 차익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사람, 대출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사람. 자, 그림에서 확인할게요. 차익 포트폴리오, 무혐의자율로 차입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의 1보다 큰 비율로 투자한 거죠.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M보다 자, 이 위쪽에 형성되는 포트폴리오죠. 대출 포트폴리오, 무혐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0에서 1 사이의 비율로 나눠 투자한 거죠. 무혐 자산 M 사이, 여기에 존재하죠. 자, 따라서 차익 포트폴리오 투자한다. M보다 우측이야. 그럼 무혐으로 자금 빌려다가 위험 자산인 M의 비율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M의 투자하는 비율을 늘릴수록 점점 우측으로 올라가죠. 어떤 사람?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다. 무위험산의 투자 비율을 높이면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최적점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무위험 비중을 더 높여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위험을 더 싫어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익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출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사람보다 위험 회피도가 크다. 어때요? 틀렸죠? 더 많이 차입해서 시장에 투자할수록 위험을 덜 싫어한다. 회피도가 낮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15번 15번은 결국 같은 얘기네요.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질수록 최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아진다. 회피 성향이 높다, 더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위험 자산이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 자, 무위험 비중을 더 높여야 되겠죠. 시장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아진다. 맞죠? 16번 세이피엠 성립할 경우 모든 투자의 최저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과 동일하다. 샤프 비율, 아까 12번 하면서 말씀드렸네요. 샤프 비율 또는 지수, 표준 편차 대비 위험 프리미엄 비율이에요. 자, 최저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지역 포트폴리오, CML 상에 존재한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반드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모든 투자는 다 자본시장 선상의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최저 포트폴리오는 전부 자본시장 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걸 바꿔 해석하면 CML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은 시장 포트폴리오 샤프 비율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고, 자본시장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 동일한 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직선에 아까 기울기가 그 샤프 비율이잖아. 그럼 갑의 최적 포트폴리오, 이 A점을 활용해서 얘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 을의 최적 포트폴리오, B점을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해. 어때요? 당연히 같은 거죠. 그거는 또 뭐가 같아야 돼? 다름이 아니고 요 시장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CML 상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 내지는 모든 투자자의 최저 포트폴리오의 샤프 지수는 당연히 일치한다.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선 수식 아시죠? 자본시장선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 CML 기울기, 시장 편차,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 거기에 포트폴리오 편차죠. 그럼 이 식을 포트폴리오 P의 샤프 비율,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만 남겠네요. 그죠? 이퀄 시장 포트폴리오 거 표준 편차분의 무위험 프리미엄 비율, 이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A든 B든 기울기 구해보면 M 거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16번 보실게요. 자본시장 선상의 포트폴리오들은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고
자본시장 선상에 있는 우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다. 이것도 간단하게 기억해 두세요. CML상이 있다면 완전 분산 투자된 뭐와 똑같은 얘기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다 제거되고 체계적 위험만 있는 애다. 그 다음에 CML상이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간 수익률 상관계수는 반드시 1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18번 공매도가 허용될 때 기대 수익률 서로 다른 두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조합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다. CMP마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얘도 뭔가요? 걔도 CML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개별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CML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CAPM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CML상에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공매 가능하다면 기대 수익률 다른 두 개 효율적 포트폴리오 조합을 통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림 다시 보실까요? 가장 단순한 건 이런 거겠네요. 요 직선상에 있는 얘하고 똑같은 간격을 두고 여기에 어떤 애가 있어. 그럼 두 개 반반 섞으면 시장 포트폴리오 나오겠죠? 아니면 M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어도 돼요. A하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어떤 애가 있어. 두 개 섞어도 M과 똑같은 애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에 이때 뭐가 필요한가요? 공매가 가능해야 되죠. CML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이 동일 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두 개 포트폴리오를 잘 섞으면 시장 포트폴리오 얼마든지 복제해낼 수가 있다. 19번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은 그 투자자의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과 동일하다. 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포트폴리오의 베타 또 뭐야? CML 상에 있는 애의 베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CML 상에 존재하는 애를 의미한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CML 상에 있다면 그 베타가 반드시 뭐와 똑같다. 반드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과 똑같다. 수리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CML상에 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뭐야? 무염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를 섞었다는 얘기죠. 두 개 섞은의 베타는 가중평균 베타잖아요. 무염산 비율 WF, 무염거 베타.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율 WM, 시장거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무염산은 베타가 빵이죠.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 1이죠. 빵이니까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돼. 그래서 CML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베타는 반드시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율과 일치하게 돼 있어요. 20번 자본시장서는 자본시장의 균형의 상태에서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총위험과 선형 관계를 갖고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시장선 우선 뭘 확인하셔야 되냐?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표준 편차 간 관계다. 이건 맞죠? 단 CML은 CML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자, 모든 자산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틀렸다. 만약 모든 자산이 아니고 CML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간 선형 관계다. 그럼 맞는 거죠. 모든 자산 이게 틀렸어요. 21번 자본시장 균형 상태에서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자본시장 선상에 놓이게 된다. 시장이 균형이라고 해도 모든 자산이 CML상에 놓이는 건 아니죠. 반드시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CML상에 놓이는 거고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자산은 절대 CML상에 놓일 수가 없죠.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이건 그림상에서 선상에 놓이냐 놓이지 않냐. 얘는 선상에 놓인다는 게 그렇다면 자본시장선이 보여주는 게 Y값이 기대 수익률, X값이 표준편차잖아요. 자,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인데 같은 얘기고 아까 확인한 것처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면 되는 거고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나 개별자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자산 얘도 모든 자산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이따가 다른 문제 하면서 증권시장선과 비교해서 한 번 더 아마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21번까지가 무형가에 존재할 때 최적 선택 과정.
자본 시정성과 관련된 개념들이었네요. 22번 시정모형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자산의 총위험에서 책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자산의 수익률과 시정 포트폴리오 수익률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과 같다. 시정모형 성립한다. 총위험 분산에서 체계주임이 차지하는 비율이네요. 그 값이 그 자산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과 같다. 상관계수 제곱한 게 뭔가요? 결정계수죠? 결정계수. 이게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고, 요 값이 뭐가 똑같아? 총위험 대비 체계주 위험의 비중. 얘와 일치하게 돼 있죠? 자, 맞는 얘기죠.